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1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가 오늘도 급등해가지고 3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월요일날 기록적인 폭락 후에 정말 이제 증시가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많은 걱정들 하셨는데, 다행히 국내 증시가 미국과 상관없이 지금 3일째 랠리를 이어가면서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드디어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했어요. 월별 수익률이. 그래서 5개월 연속 하락은 좀 끝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오전에 대통령 담화문이 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 담화문 발표 후에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정치 리스크는 이제 정점은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면서 시장은 어쨌든 오늘도 급등세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긋지긋하던 이 하락이 좀 조금씩은 좀 진정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좀 더 랠리가 며칠 더 이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일단 이제 주요 이슈들 좀 설명해 드리면, 미국은 나스닥이 정말 부럽죠. 2만 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옛날에 10,000포인트 깨지나 마나 막 그런 좀 우려도 있었는데, 어느새 2만 포인트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좀 토하고 있고, 애플이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AI 칩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고, 엔비디아한테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또 선박의 절반이 새로운 탄소 집약도 등급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좀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조선 업체들한테는 또 우호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SK 팜테코가 이거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비만 치료제 일라일 1, 2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2조 원짜리 CDMO, SK 팜테코는 SK의 지금 비상장 자회사죠. 그래서 2조 원 수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삼성전기가 애플의 M5용 그 플립집 BGA 이 기판이죠. 이거 전용 양산 라인 구축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고, 또 요즘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니까 그 내용하고, 쉽지 않아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정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덕산 네오록스 녹십자, 트럼프 2.0 시대의 에너지 지배력, 한국 수출 품목벽, 중국 밀어내기 영향 점검,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그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돌파했고요. 테슬라하고 구글, 알파벳이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양호하게 나왔고, 브로드컴, 애플과 이제 AI 맞춤형 칩 개발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미국 증시는 어쨌든 이제 나스닥이 질주를 했는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3, 전년 동월 예상에는 다 포함했어요. 근원 물가도 0.31, 3.32.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다 올랐는데도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게, 지금 물가가 다 꺾이고 있죠. 근데 더는 안 꺾이는 게 옆으로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물가는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근원 물가에서 자동차 가격하고 의료비가 좀 올랐어요. 이게 좀 부담이었는데, 다만 이걸 일회성으로 봐요. 이 근원 상품의 높은 오름세가 허리케인의 지연 효과에, 허리케인 또 관세 등 관세 부과 예상되니까 제조업체들이 미리 수출을 먼저 선수출을 한 그런 영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먼저 해버리니까 공급이 줄죠. 예, 먼저 이제 보내버리니까 미국 내에는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공급 줄면 어떻게 돼요? 물가 오르죠. 가격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니까 이건 일회성으로 보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근원 물가의 40%가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꺾였어요. 0.4에서 0.3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율은 96%까지 증가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다 12월 금리 인하 문제 없다. 주거비 상승률 둔화는 고무적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주거비의 또렷한 개선세는 향후 근원 물가 전망에 매우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은 상당히 좀 미국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가 올랐어요. 10년물 금리가. 왜냐하면 이번 금리 인하 하고 나면 내년에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느려질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들이 우세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조금 이제 부담 때문에 미국의 시중 금리는 좀 오히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요즘에 연일 화제죠. 그래서 네, BOA도 양자 기술의 상업적 도입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 칩 이름이 윌로우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알파벳한테 기술적 혜자를 가져올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고, 다만 이제 미국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 유명 트레이더 중에 하나 마크 미네르비니, 저도 이 책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초수익 성장주 투자 이제 그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트레이더죠, 미국에. 근데 우리는 계절적으로 강한 기간에 접어들고 있지만 열광적인 투자 심리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봐요. 트럼프 취임식 직전까지는 미국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후에는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랠리를 매도하는데 활용을 하고 싶다. 예,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지는 알파벳이 이제 밀로우치, 또 제미나이 2.0도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생성형 AI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구글의 AI 에이전트, AI 비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발표했고, 또 GM이 로보택시 사업 철수하니까 구글의 웨이모가 이제 테슬라랑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급락했고, 테슬라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메타, 아마존 올랐고, 애플은 좀 빠졌고, 엔비디아는 3% 올랐고요. 오늘 반도체 다 좋았습니다. 브로드컴은 이제 애플과 같이 AI 칩 개발한다. 이 소식이 호재였고, 마이크론도 급등했고, GE 버너버가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터빈 있죠. 세계 1등 기업인데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예고했고, 이 회사가 이제 IR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블룸버그 쪽에서 아마 이게 더 그 오늘 기사가 나왔던 것도 같은데, 어쨌든 애플이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AI 칩을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프로젝트명이 발트라라는 이름으로 간대요. 그래서 26년부터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클라우드 있죠, 그 데이터 센터 이런데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그 AI 칩이에요. 그거를 엔비디아 걸 안 쓰고 애플은 브로드컴 걸 쓰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이제 외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고, 예, 이번 프로젝트에서 칩의 네트워킹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브로드컴의 최신 3.5D 패키징 기술은 칩과 칩 간의, 그러니까 이 어떤 AI 반도체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TSMC가 역시 만들게 되고요. 예, 삼성이 참 이런 거 만들면 좋을 텐데요.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박의 절반이 새로운 탄소 지박족 등급에서 적정 등급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전체 선박 중에 46%가 아직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미충족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박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데 이거 등급 매기잖아요. 탄소 배출 많으면 규제. 그래서 D나 E 등급 받으면 뭐 일부는 퇴출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를 바꿔야 돼요. 예, 아니면 느리게 운송을 하든가. 그래서 요 등급이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 선박 교체 사이클은 지속된다. 조선주한테는 또 어쨌든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SK 팜테코가 이제 비만 치료제 2조 원 수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언론 보도에 일라일릴리로 추정을 해요. 요 제파운드. 예. 그래서 SK 자회사와 SK 팜테코가 2조 원 규모 최대입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연매출 9천억의 2배고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신제품의 원료의약품 5년 이상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좀 맺을 거라고 합니다. 마운자로를 개발한 일라일릴리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세종시의 첨단 그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6년부터 가동 들어가서 27년,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뉴스는 상당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일라이릴리를 뚫게 되면 정말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SK가.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다른 회사들에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팜테코는 5대 합성의약품 CDMO이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업체인데,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바이오의약품 쪽이고요. 예. 어쨌든 SK팜테코는 글로벌 5대 합성의약품 CDMO로 좀 유명한 기업인데, 예전에 SK그룹이 M&A 4건 하면서 이제 기업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공장도 인수하고 미국 합성의약품 업체 엠팩도 인수하고 계속 M&A 했어요. 그다음 유럽 최대 CDMO 업체 중에 하나인 프랑스 이포스켓이 미국 CBM까지 잇따라 인수하면서 4건의 M&A로 이제 회사를 키웠는데, 이번이 제일 크죠. 이번에 어쨌든 일라이릴리에 만약에 이거 수주를 확정을 짓게 된다면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의 M5용 플립칩 BGA, 요게 이제 삼성전기 세종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다 아마 전용 공장을 또 짓는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그 아이패드 있죠? 맥북, 노트북, 여기 들어가는 AP 모바일 칩인데, 두뇌죠. 모바일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인데요. 세종 사업장에 전용 라인을 아마 증축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신규 라인을 만들면 수율 향상에도 유리하고, 애플의 M 시리즈용 플래치 BGA 다른 공급처가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인데, 여기에 또 맞서려는 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존에도 공급한다, 뭐 이런 좋은 뉴스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삼성전기의 미래도 좀 밝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요 세계적인 회사들과 이 공급을 맺게 된다는 건 삼성전기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거죠. 자, 이슈는 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양자 컴퓨터 윌로우, 요게 윌로우 칩이라고 하는데, 상용화 촉진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게 NH투자증권 임지웅 연구원이 적어주셨는데, 양자 컴퓨팅은 여러 군데 쓰이겠죠. 근데 그 우리가 기존 컴퓨터는 0과 1로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써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병렬로 수만 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산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GPU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양자 상태는 영하 273도를 유지해야 된대요.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쉽지가 않죠. 예, 초저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 외부 소음, 열 이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진공 상태 필요하고 정밀한 제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또 냉각 시스템 유지해야 되고 제조 공정도 복잡합니다. 규모의 경제도 하기가 어렵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요즘에 양자 컴퓨터 뜨잖아요. 근데 저는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주가들이 막 폭발을 하는데,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용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구글이 할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2030년으로 여기 거론되는데 2030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좋죠.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어쨌든 이걸 상용화 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SMR, 그 원전 중에 SMR이 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상용화까지. 예. 현직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할 땐 냉정하게 현실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IM증권의 정원석 연구원님이 IM증권에 이제 오랜만에 좀 보고서 나왔는데, 그 어쨌든 내용 좋아요.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이 좀 기대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일단 또 최근에 그 산업용 펌프 기업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를 인수했대요. 이런 터보 있죠, 산업용 펌프. 이 회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근데 이 회사를 시장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도 괜찮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너무 번호가 완전 동떨어져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선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또 26년 하반기에 애플 아이폰 폴더블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예, 디스플레이 소재, 그거를 아마 이제 그 블랙 PDL이라고 하는데 요거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갤럭시 Z 폴드에만 이게 적용돼 있는데 요거는 덕산 네오록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애플에도 공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대비 면적이 2배에서 3배 커지니까 2,500에서 3,000만 대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아이폰 6,000에서 8,000만 대 정도 달하는 실적 효과 발생 가능하다. 아이폰이 연간 한 2억 대 팔리나요? 예. 근데 어쨌든 저 정도 물량이면 엄청난 물량이죠. 이를 반영하면 2025년, 26년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쁠 건 없고 주가 엄청 빠져 있고 내년부터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가 너무 많이 빠졌죠. 녹십자가 미국 혈장 분해 제재 사업 확대 목적으로 공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 뭐 공시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AB홀딩스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AB홀딩스는 뉴저지 등 3개 지역에 이미 6개 혈액원을 운영 중에 있고 26년부터 텍사스주에 추가로 2개, 그럼 총 8개 혈액원이 이제 가동될 예정인데 미국 내 알릭으로 높은 수요에 맞춰서 당초 예정돼 있던 27년보다 좀 빠르게 혈액원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릭으로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면역 이게 이름이 뭐죠? 잠깐만요. 알릭으로가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치료하는 면역 글로불린 제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치료제인데 요 시장이 오프라벨처럼, 오프라벨은 뭐냐면요. 의약품이 이제 그 어떤 특정 용도로 허가는 받긴 했는데 다른 적응증이나 용도로 처방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선 불법은 아니래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라는 용도로 처방을 하는 거는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B라는 용도로도 의사 판단에 따라선 처방을 해줄 수 있대요. 그럼 더 늘어나는 거죠, 처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벨 처방이, 그러니까 원래 A라는 길로만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B라는 길로도 이제 처방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더 줄겠죠. 예. 그래서 미국 전체 처방이 이게 한 20%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 상태죠.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의 후발주자 8번째 회사로 아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녹십자가, 이 알리글로가. 이 시장에 이미 경쟁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면 알리글로는 성장하지 않겠냐. 그리고 알리글로가 안정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경쟁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그동안 좀 실적이 좀 약간 뭐 부진했죠. 뭐 이렇게 독감 백신 경쟁 격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헌터라제 부진. 헌터라젠 같은 거 이제 최근에 그 공시 소개해드렸죠. 러시아에 이제 공급하기로 러시아의 그 품목 허가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진출, 헌터라제 정상화, 신규 백신 출시 이런 매출은 통해서 25년에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AB홀딩스와의 합병 절차 거칠 예정인데 이 부분 호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 상반기까지는 되게 안 좋았지만 하반기부터 녹십자는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녹십자의 알리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일단 면역 글로불린 제제인데 이 어떤 독자 기술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을 거의 다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뛰어난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처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 FDA 품목 허가 받았고 미국 시장 규모만 이게 이 시장 자체가 16조 원이 되니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성과를 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에너지 이제 지배력이라고 이 보고서가 떴는데, 트럼프 2.0 시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이제 미국이 과거에 에너지 독립을 했죠. 자급자족하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국가에너지회의 신설 및 의장 더그 버건을 이제 임명하면서 트럼프가 에너지를 지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특히 이제 원유나 가스 생산량은 늘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연방 정부의 토지 임대 허가 이런 것들을
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고 해양 수출도 해양에서 시추하는 것도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쉘이나 쉐브론 같은 이제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자본 지출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원유나 LNG, LPG 생산량 확대, 병목 현상이 좀 있는데 이걸 해소를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을 승인을 할 걸로 좀 보입니다. 키스톤 송유관은 승인 가능성은 좀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지만 미국의 페르미안 분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 3위예요. 가스는 2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천연가스 운송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된다면 뭐 원유나 LNG, LPG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사우디, 베네수엘라, 러시아 정책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란 경제 제재 부활을 통해서 원유 수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근데 그거를 아마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수출 물량이 좀 줄게 되겠죠. 예. 그리고 사우디와 관계 회복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도 대두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면 사우디가 좀 증설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증산. 네. 이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러시아, 베네수엘라 제재를 완화시키면 이들이 이제 해외 수출하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공급은 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친원전은 초당적인 정책인데 공화당이 더 선호하고 있고요. 대형 원전은 건설 비용이 높으니까 SMR로 갈 것 같아요. 근데 SMR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유 시장은 국제 유가는 안정화될 것 같고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유는 바닥은 60, 올라도 70 정도. 예, 그 안에서 그냥 안정감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유가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재정 균형 유가가 90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달러대거든요. 여기서 60달러 깨져버리면 사우디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지할 가능성 높다. 예, 다만 그렇다고 크게 오르긴 어려운 게 원유 수요는 점점 주는데 공급이 이 오펙 외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국제유가 또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정제 설비는 증설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정유업체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유가 떨어진 거는 좀 악재일 수 있지만 이건 이미 선반영을 했고 그리고 캐나다가 원유를 아시아 쪽에 왜냐하면 원유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이 관세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 아시아로 수출이 증가하면 중동에서 우리가 보통 가져오죠. 캐나다 걸 수입하면 중동 거를 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중동 입장에선 아시아에 판매하고 싶은 물량이 있으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높이면 캐나다랑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유 도입 단가가 떨어지면 이 S오일한테도 좋은 거죠. 그래서 S오일을 탑픽으로 이제 정유 쪽에선 꼽아주셨고 천연가스 LNG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것 같은 게 가스는 데이터 센터용 전력원으로 지금 미국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산업이 되고 있고 종착지는 석탄을 대체하는 거죠. 친환경적인 그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이죠. 예.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석탄보다 훨씬 적으니까요. 그래서 가스의 시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는 LNG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다만 러시아, 중국 간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보내기 위해서 그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이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를 보내겠죠. 그럼 중국은 LNG 수입을 줄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게 되면 LNG가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공급은 느는데 LNG 수요가 좀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부담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러시아, 중국 간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은 LNG 쪽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러나 어쨌든 중동, 미국 중심으로 LNG 물동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여기랑 관련된 화학 기업으로는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롯데정밀화 또 탄소 포집하는 거 있죠. 이런 쪽 관련한 유니들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우리나라 이제 발전 시장 전망은 국제 효과가 지금 정도 유지를 하면 연료비하고 전력비가 떨어지니까 한전한테는 좋아요. 예, 한전한테 좀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크호스 중에 하나가 한전이죠. 유가 안정화되고 미국에서 LNG를 싸게 들어오면 한전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주는 뭐 계속 좋은 것 같고요. LNG 가격 관점에서 현재 국내 조선 섹터가 과거 슈퍼사이클과 유사하지만 현재 조선사 합산 시가총액은 60조래요. 과거에 100조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좀 많이 못 오른 편이죠. 수주잔고는 과거 슈퍼사이클 대비 45%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또 LNG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가 지금 LNG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LNG 수요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LNG 운반선 수요는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조선해양과 LNG 그 본행제 있죠. 단열재라 그러죠. LNG를 운반할 때 단열재 열을 차단하는 그거 만드는 대표 기업 동성화인텍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철강 시장도 트럼프 2.0에서 철강 수입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향 수출은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가 늘어나면 강관 있죠. 요게 내수 가격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용 강관 수요는 좀 늘 텐데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뭐 세아제강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MR 이제 원전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선 너무 이제 원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형 원전은 요거 이제 태동 단계다. 그래서 미국의 GE 버노바 원래 이 회사는 가스터빈 1인데 근데 저는 너무 SMR보다도 GE 버노바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스터빈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선 GE 버노바를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품목별 그 중국 밀어내기 영향 점검 보고서인데 우리나라 정말 지금 안 좋은 게 이제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뒤에서 다 쫓아오니까 정말 힘듭니다. 제조업체들이.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자기네가 만든 걸요, 자꾸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내수가 안 되니까 밀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이런 제품들이 지금 다 안 좋죠. 물량과 단가가 이렇게 꺾였어요. 다. 철강도 보세요. 21년까지는 이렇게 좋다가 보이세요? 석유, 섬유, 자동차 부품, 2차 전지까지 훼손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완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해야 돼요. 중국이 내수 부양하면 밀어내기 수출 안 할 겁니다. 줄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부양책 발표했잖아요. 한다고 하죠. 내수 부양하겠다. 이거는 호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체 입장에서.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이 저는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데 내수 쪽으로 써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번에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국내 증시를 바라볼 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걱정은 그거죠. 중국이 말로만 하고 또 안 할까 봐. 실제로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시가 되게 많은데요. 공시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어제 공시가 되게 많더라고요. SK바이오팜이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의 그 유통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의 뇌전증 치료제 있죠. 엑스코프린 요거를 또 공급했고 이걸 공급을 하면 SK라이프사이언스가 이제 병원 같은 데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한다는 거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고 LS가 어제 해상풍력 그 케이블 있죠. 요거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요새 LS 많이 빠졌죠. 근데 그 테넷 오프쇼어 2기가와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9천억짜리 규모고요. 계약 상대방은 독일에서. 독일은 친환경이 진짜 좀 진심인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독일의 해상 풍력 단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근데 이게 LS 전선이 하게 되고요. 525kV 해저 및 지중 케이블과 액세서리 등의 자재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넷은 유럽 최고의 해상 송전 시스템 운영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케이블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2031년까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각각 2기가와트 규모의 14개 해양 프로젝트와 그 이후에도 매년 약 2개 정도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31년까지 3,500만 가구에 친환경 풍력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하고요. 거의 뭐 독일 인구의 뭐 많은 부분을 이제 친환경으로 좀 공급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이전 해양 풍력 전력망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넷 이게 테넷 이제 관련된 그 자료인데 요거를 그 한글로 좀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테넷은 2031년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북해에서 개별 미션 용량이 2기가와트에 달하는 14개의 해상 그리드, 해상 전력만 까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31년까지 까는 그런 프로젝트고, 여기에 이제 LS 전선이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해상 풍력을 이용한 해적 케이블을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비스가 주식 소각 결정했고요. 규모는 많지는 않습니다. 0.6%지만 어쨌든 장내에서 매수한 다음에 소각을 해서 의미가 있고, 파트론도 주식 소각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3.25%니까 꽤 많은 규모고, 삼성 E&A가 정말 오랜만에 좋은 호재가 나왔고요. 아직 수주를 한 건 아닌데 수주를 아마 1월에 할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그래서 공사 계약 낙찰 통지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레이시아 공사인데 그 지속 가능 항공유예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쓰는 이제 원유가 있잖아요. 그걸 대체하는 항공유입니다. 친환경 제품이에요. 바이오 정유예요. 바이오. 예. 요런 재료들로 만든대요. 요런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예.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정유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이제 여러 업체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삼성 E&A가 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SAF를 사용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을 확 줄일 수가 있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경제신문에도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삼성 E&A가 이제 이번에 사업을 수주했고, 예,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1조 3,700억짜리 수주고, 폐식용유, 팜유, 동물성 지방 이걸 공급받아서 연간 65만 톤의 지속 항공 가능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공장을 건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항공유에 비해서 탄소를 80%나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일반 항공유를 이걸로 다 대체를 하고요. 유럽은 내년에 2%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SAF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녹십자는 아까 말씀드린 AB홀딩스를 인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NC소프트에 있었고요. 홍성준 부사장이 4천만 원, 삼성 SDS는 1억 4,200만 원, 이준희 사장이 매수를 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문양근 사내이사가 무려 6억 5천만 원 규모의 어떤 이제 매수를 했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그거죠, 사후면세. 예. 그러니까 물건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환급 받는 거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올리브영 같은 데 샀을 때 환급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사후 환급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시 마감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개인도 팔았지만 기관이 좀 방어를 하면서 연기금이 무려 3,800억이나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급등세로 잘 마감이 됐고요. 오늘 LG엔솔이 종가에 급등해가지고 어쨌든 7%나 올랐고, 오늘 종합주가지수 3일 연속 급등하면서 충격에서 좀 빠르게 벗어났고요. 월봉 기준으로 드디어 플러스 반전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드디어 플러스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고, 오늘까지 3일째 급등세를 이어가는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섹터 쪽으로는요, 양자암호주들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원격 진료, 모바일 게임, 2차 전지, 아까 이제 LG엔솔이 급등하면서 2차 전지가 좀 좋았고요. 게임주 급등했고, 반도체도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이죠. 3.5%나 급등을 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급등했고요. 낸드 관련주,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OLED 쪽도 오늘 다 분위기가 고르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비, 반도체, 재료, HBM, 의료 AI까지 다 오늘 좋은 분위기 이어갔고, 석유화학에서 오늘 효성화학이 아마 급등한 거, 효성화학이 아마 특수가스 사업부를 효성 TNC가 인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도 좋았고요. 온디바이스 AI, CNT 관련주, 카메라 모듈, 오늘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오늘 HVM 요게 이제 그쪽이죠. 이제 스페이스X 공급사로 많이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죠. 오늘 그리고 1,500개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대부분 올랐습니다. BH도 오늘 호재가 하나 아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IT가 특히 되게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오늘은 네이버가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는 급등했고 오늘은 뚜렷한 건데 오늘 기관에서 아마 한 번에 그냥 또 던져버린 그동안 많이 샀거든요. 뭐 뚜렷하게 판 이유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흔들릴 필요 없고요. 네이버는 여전히 뭐 내년 보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네이버가 급락하면서 인터넷이 좀 안 좋았고요. 건설 중소형주는 오늘 조금 빠지는 일부 흐름이 나왔고 전선주도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조선주도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조금 쉬어가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요새 여행주도 좀 부진하죠. 이제 뭐 계엄령 선포 이후로 좀 이게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오늘 일부 기업들은 조금 반등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늘도 올라갔고요.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좋았고 네이버가 조금 부진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려아인 좀 흔들렸고,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로템, LIG 오늘은 방산주가 좀 힘을 냈습니다. 두산이 한 10% 가까이 급등을 해줬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좀 좋았던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은 오늘 펩트론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있죠. 비만 치료제를 약가를 확 떨어뜨려야 된다.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팔리겠죠. 약값이 확 떨어지면. 그러면 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은 거기에 공급하는 기업들은 좋을 수 있죠. 펩트론이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비만 치료제 지속 기간을 오래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지금 2주에 한 번 맞잖아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거나 이렇게 이제 늘려주는 거죠, 기간. 그러니까 이제 펩트론한테 그런 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이제 비만 치료제 가격이나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올라갔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반도체도 다 좋은 분위기 이어갔습니다. ISC도 급격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덕산 테코피아가 많이 올랐고 뭐 아무튼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은 좋은 분위기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양이 좀 많이 올랐네요. 두산 써니전자. 써니전자는 이제 보통 써니전자 맞나요? 정치 테마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올랐네요. 다만 화천기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국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징역 2년이 확정돼서 주가가 폭락했고 정말 이스페터시스 왜 이럴까요? 아니 그렇게 시장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결국 유상증자 가능합니다. 주주를 우습게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어이 유증하겠대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발해도 그래서 상법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저 주주들이 싫어하는 저 유증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JO를 왜 인수해야 되는지도 납득이 안 가고요. 둘이 안 맞잖아요, 전혀. 시너지 효과도 없고. 어제 어쨌든 유증 강행한다 이제 공시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거는 어쨌든 주가의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부 정치 테마 좀 올라갔고, 코스닥 오늘 또 특히 카페24 좋았습니다.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테크윙이 좀 다행히 오늘은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양호하게 잘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정말 월요일은 저도 뭐 완전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인 투자분들도 다 떠나시고 정말 힘든 장세였는데 다행히 화수목 살아났고 내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내일까지 급등해서 기왕에 2,500 넘고 이번 주 잘 깔끔하게 마무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어쨌든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또 이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